뉴데일리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복더위에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복일의 운암 이야기 1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사상가 이승만 8월 혁명. 여러분 8월 혁명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지요? 이승만의 8월에 혁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8월, 우리나라의 8월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 망국의 달, 국치의 달이죠. 8월 29일입니다. 그렇게 사라진 망한 나라를 다시 찾아 세운 대한민국 건국의 달입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이 바로 위대한 역사적 혁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건국일이다 라고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역사적 혁명성, 건국 정신을 잘 기억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승만의 8월 혁명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혁명이란 말은 제 말도 아닙니다. 벌써부터 서양사의 권위자이신 이인호 박사께서는 대한민국 건국이 저 유명한 프랑스 혁명보다, 미국 독립혁명보다 차원 높은 위대한 혁명이다. 이런 글을 여러 번 쓰셨습니다. 저도 지난 세월 이승만 공부를 한 결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피를 흘리고 수십 년, 100년까지 걸려서야 완성한 프랑스 혁명보다 이승만의 8월 혁명은 유혈 사태도 없고 총 한 방 쏘지도 않고 오로지 이승만의 독자적 정치 사상과 전략 전술과 특출한 외교력으로만 이루어낸 건국입니다. 그것도 5000년 내 최초의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운 이런 쾌거를 이룬 인물이 역사상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어떻게 이런 사상을 갖게 되었는지 다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23세 이승만 최초의 자유선언. 이 글은 1898년 8월 17일자 제국신문, 누런 사진이 바로 이승만이 1898년 8월에 창간한 일간신문입니다. 이승만은 이 제국신문 창간 이전에 그 4개월 전에 4월 9일에 한국 최초의 일간신문 매일신문을 창간한 바 있습니다. 잇따라 2개의 신문을 창간한 이승만은 주필이자 기자이자 편집자이자 1인 다역을 해낸 언론인이었습니다. 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5000년 만에 처음 이 땅에 자유를 외친 글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문사 주필 논설로서 공론화했던 역사적인 기록성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라 하는 것은 사람이 제 수족을 가지고 기거와 운동을 제 뜻대로 하여 남에게 제어받지 않는 것이다. 압제라 하는 것은 제 몸과 제 뜻을 가지고도 남에게 눌려서 하고 싶은 노릇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다. 일신상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자는 사제를 구비하여
온전한 사람이라 일컬을 수 있겠지만 제 권리를 지키지 못하여 남에게 압제를 받는 자는 사지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이를만 하도다. 그런즉 세상 사람이 저마다 자유하기를 좋아하지 누가 압제받기를 즐겨하리요. 이렇게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던 것이 당시 조선 왕조 말기 전제주의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더 보겠습니다. 당초에 미국이 영국의 속방으로 영국 정부가 압제를 심하게 하므로 미국 백성이 자유 보호하기를 목숨보다 중히 여겨 죽기를 맹세하고 영국을 반대하고 영국 군사의 대포와 탄환을 맞아가며 나아가 몇만 명씩 죽어가며 싸워서 끝내 자유를 찾은 후에 지금까지 그 싸움을 평정하여 영국의 압제를 면한 날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크게 여기는 명절이 되었다. 이렇게 미국 독립 역사를 길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라 압제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 사지를 가지고도, 사지는 팔, 다리를 얘기하죠. 마음대로 못 쓰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아무리 원통함이 있은들 관장들을 걸어서 소송도 못하고 상전의 손에 맞아 죽어도 살인이 아니라는 법도 있고 재산을 백주에 강탈당해도 양반에게 거역조차 못하고 이런 것들은 진실로 야만의 행위라. 이런 백성에게 어찌 자유가 당하리요. 제 몸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분하게 여겨 온전한 사람 노릇을 하고 싶거든 외국의 학문을 배워서 자유권을 지킬 만한 백성이 되어 봅시다. 제국신문에 이런 논설을 게재합니다. 그때는 이미 이승만이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언론인으로 계모 활동을 할 때지요. 이승만이 자기 자서전 메모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영어를 배우러 배제학당에 들어갔다가 영어보다 몇만 배 중요한 자유를 알았노라. 자유를 발견하고 자유의 나라 미국을 발견하고 백성들이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열심히 계모운동을 펼친 23세 이승만입니다. 계급을 타파하자.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려면 계급을 타파해서 사농공상, 양반 선비와 농업과 공업과 상업, 이렇게 공업과 상업을 맨 끝에 천시하던 시대, 이것을 철폐해야만 백성들이 제 뜻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다. 신문을 2개, 3개 발행하면서 민중집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민공동회죠. 그 만민공동회 연설, 종로거리에서 몰려든 군중들, 거기에서 이승만이 자유론을 설파합니다. 그때 이승만은 산업공산 계급에 눌려서 천대받는 산업공상 속에도 못 들어가는 가장 천민, 백정, 백정이 누구입니까?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생, 가장 천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 이들을 만민공동의 연단에 올려 세워서 발언을 시킵니다. 그 발언 내용을 들으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 잡혀있는 고종, 덕수궁으로 돌아와 대한제국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러시아의 꼭두각시, 그 러시아와 일본인들과 신문 기사로 논설로 투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왕정을 개혁하라. 우리도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자. 백성들의 뜻을 왕정에 반영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데모하고 농성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고종을 폐위하고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자는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성 감옥에 투옥됩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종로 내거리에서 벌어진 만민공동회, 만여 명이나 몰렸다 해서 만민공동회죠. 가운데 하늘에 휘날리는 태극기가 인상적입니다. 2차 투쟁은 감옥에서 벌입니다. 이 감옥은 이승만에게 감옥이 아니라 기독교에 새로 귀한 천국의 복당, 복받은 집이란 뜻입니다. 또한 기독교 개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눈뜬 세계 만방의 학문과 여러 신기술과 철학과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종의 대학과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부랴부랴 집필한 책이 바로 사상서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정신이란 책이 왜 사상서냐? 이 책을 읽어보신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도 하루빨리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자유, 자주, 국권, 민권, 미국식 자유민주공화주의를 비롯해서 세계 정치들을 비교, 분석, 대안을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자유통상, 유무상통, 경쟁, 유무상통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수출하고 없는 것은 수입해서 상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경쟁력을 키우자. 이것이 무역으로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세계 선진국들과 교류하면서 함께 공존, 공영, 번영하는 자유의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국가 건설 철학이라 할까요? 경제 부국, 부국 강병론. 이 책을 읽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놀랐다. 이 시대에 이승만이 어떻게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을까? 자기가 배운 존 로크, 유럽의 계몽사상가죠. 존 로크, 몽테스키에, 아담 스미스, 이 사람들의 논리가 다 녹아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은 감옥에서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고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그 독서 목록을 다 써놨어요. 그런데 그 목록 속에는 존 로크다, 아담 스미스다, 토마스 홉스다 이런 사람들의 책은 없습니다. 일찍이 어려서부터 동양 사상서의
열심히 공부했던 과거 시험 공부를 많이 했죠. 10년 넘게 했습니다. 동양 사상을 완전히 습득한 이승만이 자유를 발견하고 자유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연구하면서 독창적으로 일궈낸 한국식 민주주의, 한국식 경제부국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만 사상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왼쪽에 번거지 쓴 청년, 이게 종신재수 이승만입니다. 이 종신재수가 쓴 책이 독립정신이죠. 오른쪽 사진들은 그 유명한 천부 인권설이다, 사유재산 소유설이다, 이런 것을 주장한 존 로크와 또 자유통상 국부론을 주창한 아담 스미스 사진입니다. 독립정신 표지 밑에 제가 기독교라고 써놨는데 이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이승만의 자유론의 기초가 되는 마음의 결박 8가지, 마음의 결박 8가지를 끊어내야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노라. 인간 해방을 요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독립정신에 다 써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10년 전에 현대어로 다시 출간한 표지입니다. 마음의 결박 8가지. 첫째, 반상, 양반과 상민이죠. 반상의 굴레, 이 철옹성을 깨뜨리자. 계급을 타파하자는 얘기입니다. 1000분의 1도 못 되는 양반들이 1000분의 99가 넘는 백성들을 다 죽이고 있다. 둘째, 생각의 자유가 없으니 제 뜻을 다들 포기한다. 셋째, 벼슬에 복종만 하는 노예 근성을 뿌리 뽑아야 한다. 평등한 인간을 사고 팔지 마라. 자주 백성을 만들자. 여기서 자주가 나옵니다. 자주성. 넷째, 강한 세력에 무작정 의지하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 다섯째, 사사로운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사회 공익을 위할 줄 알아야 한다. 여섯째, 구습에 찌든 우물한 개구리 새 것을 거부하지 말라. 일곱째, 거짓의 악습이 한국과 천국을 결단낸 최대의 원인이다. 여덟째,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나라, 아무도 개발도 안 하고 왕도 양반도 황무지로 내버려 두니 다 남들이 와서 개발해서 다 가져간다. 밑에 제가 강조해서 또 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주 권리를 모르는 마음의 결박을 깨트려 부수자. 새 학문으로 자유하고 자유에도 제한이 있음을 지켜야 자유한다. 이승만은 자유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당시에는 자유란 말이 오늘날처럼 자유스럽게 쓸 수도 없고, 자유란 말을 입 밖에 내면은 당장 사형감입니다. 자유를 쓰는 어법도 없었던 때예요. 따라서 권리의 한정이 있음을 깨달아야 제 권리를 누릴 수 있노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설명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부 독립정신의 두툼한 독립정신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모두 공심은 없고, 공심이라는 건 공익에 대한 공공정신이죠. 공심은 없고 사심이 가득 차서 돈푼이나 있는 집 자식들은 주색잡기와 허랑방탕에 빠져 그것을 인간 극락으로 여긴다. 가난한 집 자식들은 남을 속이고 빼앗아라도 당장 자기 배를 불리는 것만을 알아서 나라 안에 거짓말과 사특함이 가득하다. 조선은 제 집과 토지와 재산이 제 것인 줄을 믿을 수 없으며 제 처자들과 가족이 다 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며 제 목숨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며 남의 희생이 되면서도 근근히 연명하며 지내고 있다. 현재 노예 풍속을 가진 나라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 슬프다. 우리 대한의 형제들아, 예법의 습관이 되어 동포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며 소나 말같이 취급하여 노예로 부리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는가. 거짓말로 집안을 다스리고 거짓말로 친구들과 교제하고 거짓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거짓말로 세계와 교섭하고 있으니 이에 세계에서는 대한과 천국을 곧 거짓말 천지라 하여 공사나 영사를 뽑아보내면 정직한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부임해 오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이 당시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찌 당시 상황만이겠습니까? 몇백 년 동안 이래 왔습니다. 1882년 처음 외국과 수교 관계를 맺은 것이 미국인데 그때부터 외국 사절들은 아예 부임해 오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 천국. 또 이 책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여러 번 잃어버렸다. 내가 그때 왕이었다면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을. 특히 이모군란 운양호 사건 이후 세계 개방을 하면서 잇따라 터지는 사건들, 외국과의 충돌, 마찰, 이거에 대한 왕실의 너무나 우물한 개구리 같은 바보스러운 대처, 무능한 지도층에 대한 통렬한 질타를 가하면서 그땐 이것은 이렇게 대처했어야 한다라는 대안들을 쫙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역사 분석을 통한 역사관, 미국, 유럽의 정치 분석을 통한 정치 제도 소개와 그 이념과 정치 철학, 민주주의, 링컨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것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분석 소개.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지금부터라도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후진국, 약소국의 리더십에 대한 자기의 국가관 쫙 정리해 놓았습니다. 미국식 국민국가 건설, 그것을 목표로 한 자유민주공화국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맨 끝에는 독립실천 6대 강령이라는 부록을 붙여놨어요. 이 부록만 딱 띄어서 보면 백성들이 이대로 행해 주기를 바란다. 간단히 제목만 소개하면 세계 개방, 자유통상, 법치주의 도입, 국제법, 교육, 외교와 국제신의, 주권, 국권, 자주, 공공정신, 자유권리와 공공질서, 이런 6개항에 대한
세목 설명이 또 여러 개 항목씩 붙습니다. 어찌나 자상하게 설명하는지 어린이에게 선생님이 손에 쥐어주듯이 예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샅샅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청년 이승만이 고종 황제를 얼마나 경멸했는지 아십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고종 황제와 그 왕세자, 나중에 순종이 되는 부자의 사진입니다. 고종이 만나자고 해도 이승만은 거부했습니다. 그만큼 혐오했다 할까요? 경멸했다 할까요? 온 나라가 사면초가에 빠져서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부정부패, 매관매직에 사리사욕에 빠져있던 나라는 끝내 러일전쟁 결과로 일본 것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40년 동안, 을사조약부터 40년 동안 이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승만은 23살 때 자유선언, 29살 때 독립정신, 그 외에 다른 책들도 많습니다만은 자신의 정치 신념, 역사 철학, 국가 정신에서 한치도 변함이 없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독립운동, 계몽운동, 투쟁운동 벌인 결과 대한민국 건국에 성공합니다. 한국 최초의 자유인이라 할 수 있는 이승만, 한국 최초의 세계인이란 세계관, 역사관, 전략 전술을 갖춘 정치 사상가요, 정치 전략가요, 군사 전략가인 이승만. 그는 자기의 평소 지론대로, 신념대로 외교 전략을 통한 국가 세우기에 성공한 것이죠. 자유세계를 힘을 얻어서 나라를 세우고 자유세계의 힘을 동원해서 나라를 지킵니다. 이것은 해방 후 3년 동안 미 군정시대에 좌우합작을 반대하고 싸우면서 미국과 싸우면서 미국을 설득해서 유엔을 통한 남북한 총선, 북한의 거부로 남한만의 총선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야 맙니다. 6.25 때 16개국이 군사를 파견해주고 50여 개국이 원조물자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세계를 이용하여 세계의 자유 세력들을 활용해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킨 이승만의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와 세계와 선진화라는 국가 철학이 불같은 용기로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데이를 아주 소중하게 지켰어요. 유엔데이가 어느 날이죠? 1945년 10월 24일 창설되었습니다. 10월 24일 유엔의 날,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해마다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승만은 유엔국이 되지 못한 약소국, 그러나 6.25를 통해서 유엔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 약소국, 앞으로 언젠가 유엔 회원국이 빨리 돼야 되니까 또 앞으로도 유엔의 힘으로 이 나라는
평화를 유지해야 되니까 UN 데이를 극진하게 준수했습니다. 이게 언제 사라졌죠? 그리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6.25 전쟁, 소련, 중공, 북한 공산군과 싸우면서도 자기의 정치 철학, 독립국가 설계도를 완성하려고 독재자라는 규탄을 무릅쓰면서 대통령 직선제 헌법도 만들고 자유시장경제 헌법도 만들었습니다. 야당 세력들은 이승만이 그렇게 설득을 해도 너희들은 조선시대 사색당파가 아니지 않느냐? 제발 그 구습을 버려라. 그렇게 간절히 매일같이 설득을 해도 독재자, 저 혼자 대통령 하려고 이렇게 대들고 싸웠던 것이 한국 정치사입니다. 그게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냉전 세계가 새로 등장했는데 그 새 판도를 이끈 국제 전략가다, 이승만은. 트루먼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이 사람들이 소련의 스탈린 한 사람만도 못하다,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냉전 시대가 열리는데 자유세계의 새로운 국제 전략이 전무하다. 미국을 의지할 수가 없다. 고군분투하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이 한미동맹 아닙니까? 한미동맹 때문에 동아시아 평화는 지금까지도 전쟁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정신에 대한 언급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정신, 이 책 마지막에, 독립정신이라는 책 마지막에 이승만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데서 새싹이 나고자 한다면 기독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고 신학문의 효력도 얻지 못하며 외교도 깊지 못할 것이며 국권이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지 못할 것이며 모두에게 균등한 자유 권리의 방안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리라. 우리는 마땅히 기독교로서 나를 잊고 남을 위하여 일해야만 영국, 미국과 동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리고 밑에 덧붙였어요. 이후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세다. 단기 4278년 6월 29일, 이게 양력으로 1904년 6월 29일 한성 감옥입니다. 우남 이승만. 한성 감옥에 들자마자 모진 고문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죠. 그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노라.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자유와 자유세계로 열린 마음을 가진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된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게 누굽니까? 모두 기독교 강대국들입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그리하여 영국과 미국과 우리는 대등한 나라로서 세계 무대에 섰자. 5,000년 동안 중국 대륙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던 은둔 왕국, 아주 조그만 부족국가 같은, 시족국가 같은, 보잘것없는
왕국에서 신음하는 99%의 백성들을 자유로 일깨우고 자유를 부여하고 세계인들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세계 무대로 이끌어낸 사람, 그 사람이 사상가 이승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 끝에 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것이 이승만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다른 것으로 갚을 수는 없고 다만 예수의 뒤를 따라 세상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일하는 것뿐이다. 천하에 의롭고 사랑하고 얻은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으랴. 여기서 이 은혜라 하면 무엇입니까? 무능하고 무지하고 포악한 왕실과 양반 계급 밑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희생하는 99%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 독립국가 만드는 일, 이런 사명을 받은 이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은혜를 갚는 길은 예수의 뒤를 따라 예수처럼 목숨을 버리기까지 헌신하는 일이다. 이것이 이승만의 결심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승만의 결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거행되었던 대한민국 건국 선포식, 정부 수립 축하식, 그 기념 식사에서 이승만이 말합니다. 이때 이승만의 연설은 한국 현대사의 방향타와 같은 아주 귀중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그 역사적 가치가 5000년 체제를 혁명하는 선언문과 같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두고두고 교육 자료로 써야 할 것입니다. 광복절 정부 수립 기념사 1948년 8월 15일, 첫째 민주주의 실천, 둘째 인권과 교육, 인권과 자유, 셋째 자유의 인식, 넷째 자유와 반동, 자유에 관한 항목이 3개나 됩니다. 다섯째 근로자 우대, 여섯째 통상과 공업, 일곱째 경제적 원조. 이 경제적 원조는 미국을 의식한 연설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승만이 말합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은 구걸 행위가 아니다. 자유세계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유에 대한 생산 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통일의 방략도 펼쳐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변함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정부임을 세계에 표명하도록 매진할 것을 우리는 이에 선언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마칩니다. 양념처럼 제가 고목가라는 노래를 하나 소개하죠. 노래가 아니라 시입니다. 1898년 3월에 배제학당에서 협성의 해보라는 것을 이승만이 만듭니다. 학생들이 협동, 학교 교지라고 할까요? 그러나 그때 협성해보는 이런 신문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도 크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승만이 23살 때 봄에 시를 발표해요. 우리말 시입니다.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목이 고목가.
늙은 나무에 대한 노래입니다.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병들고 썩어서 반만 섰네. 심약한 비바람 이리저리 급히 쳐 몇백 년 큰 남기 오늘 위태,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500년 조선 왕조를 고목에 비교하고, 그 다음에 원수의 따짝새 밑둥 쪼네 미혹한 저새야 쪼지 마라. 쪼고 또 쪼다가 고목이 부러지면 내 처자 내 몸은 어디 의지할래. 여기 이 원수의 따짝새라는 따짝새는 당신은 따짝새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요즘 딱따구리죠. 딱따구리 고목 밑둥을 자꾸 쪼아서 나무가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쏘아라 저 보수 따짝새를 그렇게 외칩니다. 원수의 저 미물 나무 쪼아 비바람도와 우이망을 재촉하니 넘어지면 어찌할꼬. 고목나무는 대한제국이요, 따짝새는 대한제국을 망치려는 왕실과 수구파 지도층입니다. 그 고목나무에 이승만이 썼듯이 썩은 데서 새싹을 틔워서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을 세우고 자유민주공화주의 아래 세계사적인 번영의 신기록을 세우죠. 그 대한민국이란 나무는 70여 년밖에 안 된 나무입니다. 싱싱하고 울창한 우용을 자랑하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그 대한민국이란 나무가 지금 다시 고목 신세가 되었습니다. 늙은 나무라는 고목이 아니라 외로울 꽃자 고목, 외로운 나무, 사면 초가.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고 북한이 쳐내려옵니다. 중국이 쳐들어오고 미국은 나무나라 방관합니다. 이 외로운 나무 고목을 누가 지켜줄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